그렇다면 왜 잠이 들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불면증, 불면장애. 잘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면의 시작과 지속, 공고화, 그리고 질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그 결과 주간 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불면장애를 정의하는 세 가지 요소, 적절한 수면의 기회, 지속되는 수면의 문제, 동반되는 주간 기능 장애. 매일 새벽 4시가 지나서야 겨우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것 같았지만 자는 동안 내내 공부방 준비를 하는 꿈을 꾸었다. 머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몸은 천근만근이 되었다. 어제는 몇 시에 잠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로 겨우 정신이 들면 역시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기상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은 데서 오는 조급함. 즉시 침대에서 나와야 하지만 머리가 멍해서 곧장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을 하며 하루를 기본적으로 조금 우울하게 시작하게 되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무거워도 기를 쓰고 참았다. 그렇다고 낮으라고 해서 졸린 것은 아니었다. 난생 처음 졸린 기분이 그리웠다. 마지막으로 졸렸던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다. 몽롱한 상태로 머리는 계속 바빴다. 시간이 지나가는 게 두렵고 자꾸만 오늘은 뭘 어디까지 했는지 체크했다.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않으면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잠에 들려면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만족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야 했다. 그렇다. 결과를 만들어내면 잘 수 있을 것이었다. 얼른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치우고 공부방을 오픈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렇게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퇴사 후 인생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질문들에 네, 공부방으로 정신없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그렇게 불면증의 원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았다고 믿었다. 결국 다시 잘 자게 되려면 착실히 일하고 돈을 벌고 마음과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루빨리 그렇게 되어야 다시 회사원이었을 때처럼 잠을 잘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공장을 가동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목표했던 지점에 다다르면 불면증을 극복할 돌파구가 될 것이었다. 그런데 회사처럼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가보지 않은 길을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탐색하며 찾아가는 것은 많이 달랐다. 조직이 주는 확실성은 자유를 어느 선에서 제한하고 기대와 희망을 억눌러서 답답하고 종종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론 엄청난 안정감을 주었다. 향후 몇 년간의 인생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어 당장 다음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락했다. 이직을 해서 다른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안락함은 포기를 해야 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간의 돈 문제가 생겼다. 쫄리는 나날이 생각보다 길게 계속되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오기를 부리는 심정까지 더해 잠이 올 때까지 침대에 눕지 않았다. 3시에도 4시에도 에라이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계속 일을 했다. 푹 쓰러져 푹 자고 싶었다. 하지만 틀렸다. 그건 정답이 아니었다. 대가는 고요하고도 무서웠다. 평온하다 믿었던 삶도 이렇게 망가지는 거구나 싶었다.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자 계속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몽롱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다음이 있었다. 우울, 불안, 두려움, 조급함, 자책감, 자기의심. 부정적인 감정이 스멀스멀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더니 어느 날은 롤러코스터처럼 어느 날은 미로 한가운데로 어느 날은 깊고 어두운 심해로 그
퇴사 후 누리게 된 자유 덕분에 매일 순간순간 가슴이 벅차고 행복에 겨웠는데 그건 결국 돈이 떨어지면 끝나고 말 일시적인 조건부 행복이었던 걸까? 그 자유는 마치 살아남아야 하는 야생에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생에 맞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나는 수면제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수면제를 먹은 다음 날은 몸이 더 무거웠다. 그래도 잘 수 있다는 것은 좋았다. 살 것 같았다. 수면제가 짱이다. 남편은 내가 약에 중독될까봐 걱정됐는지 곧 수면제를 먹지 못하게 했다. 그런 남편의 걱정을 이해했고 나도 수면제 없이 자는 연습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러다가 또 잠들지 못하고 예민해져 어느 날은 약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가 되었다. 나의 감정 기복과 우울감으로 지쳐있던 남편은 약간 짜증을 내었다.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한 상태였던 나는 그의 그런 반응에 마지막 남은 정신줄 같은 것을 미련 없이 놓게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근데 꼭 살아야 되나? 아니, 내 말은 왜 꼭 살아야 되는 거지? 잘 먹고 잘 자려고 사는 거잖아. 잘 살려고. 난 그냥 잘 살려고 하다가 잠을 잃은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또 수면제를 먹었다. 다시 답을 찾아야 했다.